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미국 정세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비교,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의 의미, 세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2016년 당선이 되고 2017년 1월 정부가 구성될 때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 안보를 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었고, 또 많은 주류 인사들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누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 외교안보 부분을 맡아 일할 것인가가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인사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 우리가 지난 4년 겪은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동안의 외교 안보는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이든 정부는 새로이 임명된 주요 외교 안보 담당자들의 면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인물들이 예상대로 지명이 되었고, 또 그들은 과거 그들이 밝혔던 외교안보 입장을 다시 한번 정책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강요들 모두 미국의 국제사회의 지도력을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미국의 동맹들을 중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동맹들에 대한 고려가 매우 약했고, 오히려 동맹들과의 관계를 버리는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인 것도 있지만, 미국이 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협 요인에 대해서 미국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함께 정치적인 지원, 그리고 안보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동맹 중시라는 것이 동맹들의 뜻대로 하게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동맹국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미국이 취하고자 하는 정책에 동맹들이 동참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맹 중시 정책이라는 것은 동맹 구조라는 것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 개별 국가에 대한 존중의 의미와 더불어서 동맹이라는 체제의 경고성을 다시 한번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는 여러 차례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의 비교해서 과연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 때 겪었던 그러한 미중 관계가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쓴 글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담당자로 지명된 여러 인사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을 체제 경쟁의 상대로 보는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미중 경쟁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을 중시한다라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동맹 구조를 이용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을 미국 정부는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물론 존중을 해주겠지만, 그것보다 동맹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중국 문제를 대응하겠다고 하는 대중국 동맹국 연대를 구성하는 데 매우 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사이의 안보 협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비판은 트럼프 정부 당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방기했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파기와 복원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제도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 발생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법부가 개입된 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행정부가 한국의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한국 사법부의 의견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와 별개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로서는 역사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봐야 할 점은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부분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은 바 없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보여줬던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군축 학파의 의견이 힘을 얻을 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이란 핵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용되고 있고 그때의 접근 방식은 이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핵 군축 접근함으로써 이란 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방식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핵 협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란 핵 협상의 복원과 북한과의 협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재 해제의 문제에 있어서 군축론적인 접근을 할 경우 어느 정도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 행위를 어느 수준의 제재 유예 및 제재 해제로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그룹과 군축론을 주장하는 그룹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군축론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서 북한에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